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에피소드 30일 나당 전쟁과 삼국통일 재미있으셨나요? 오늘은 에피소드 32 후삼국 시대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왕권이 흔들리자 지방에서 두 영웅이 동시에 솟아났습니다. 한 명은 남쪽 바다를 등지고 나라를 세웠고요. 다른 한 명은 승려 출신으로 철원에 대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솟아나기 전 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00년을 버텨온 나라가 단 수십 년 만에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뒤 약 200년간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8세기 후반부터 왕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약 150년 동안 왕이 20명 가까이 바뀌었는데요. 대부분이 귀족들의 반란으로 즉위하거나 쫓겨났습니다. 죄는 왕이 자주 바뀌니 지방 통제력은 자연히 약해졌고요. 지방의 호족들은 그 틈을 타 독자적인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875년 진성여왕이 즉위합니다. 신라 역사상 세 번째 여왕이었고 마지막 여왕이기도 했습니다. 즉위 초에는 학자 최치원을 중용하는 등 개혁 의지도 있었는데요. 최치원은 당나라 유학 출신으로 시대를 앞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무시벼 조를 올려 제도 개혁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개혁은 끝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최치원은 결국 벼슬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혁의 마지막 기회가 그렇게 사라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사이 진성여왕 주변에는 총신들이 권력을 틀어쥐었고요. 국가 재정은 궁핍해졌고 조세 행정도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농민들이 전국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878년 드디어 폭발이 일어납니다. 원종과 애노 두 사람이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벌주는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소요가 아니라 전국 봉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후 전국 곳곳에서 반란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섰습니다. 수도 경주는 그 혼란을 제대로 수습할 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한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견훤 훗날 후백제를 세우는 인물입니다. 견훤은 원래 신라의 변방 군인 출신이었는데요. 서남의 방어 임무를 맡아 전라도 지역에 주둔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의 민심을 얻으며 독자 세력을 구축했고요. 890년 무진주를 점령하며 본격적으로 일어섭니다. 900년에는 완산주의 대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옛 백제의 원한을 갚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를 멸망시킨 것, 그 역사였습니다. 견훤이 내세운 명분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전 멸망한 백제의 원혼을 대신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군을 끌어들여 백제를 무너뜨렸던 그 기억이었죠. 그 명분은 충청 전라 지역 백성들에게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후백제는 빠르게 세력을 넓혀 서남부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견훤은 단순한 군벌이 아니라 정식 국가를 세운 왕이었습니다. 관제를 정비하고 외교 사신을 파견하며 국가 체제를 갖춰나갔죠. 이렇게 서쪽에서 후백제가 일어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문계, 신라 왕족 출신이면서도 왕실에서 버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했고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절에서 승려로 자랐지만 왕실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었죠. 사회가 혼란해지자 그는 승복을 벗고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세력이었지만 실력으로 호족들을 하나씩 끌어들였습니다. 904년 궁계는 철원을 대읍으로 삼아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 이름을 여러 번 바꾸다가 결국 태봉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신라, 후백제, 태봉 세 나라가 정립했습니다. 신라는 경상도 일대로 영토가 크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이어온 왕국이 이제 구석으로 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혼란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진성여왕은 처음부터 무능한 군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위초 그녀는 삼대목이라는 향가 문학집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왕권 자체가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진성여왕 시대에 진짜 실권자는 따로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각간 위홍을 비롯한 측근 귀족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세금을 걷어야 할 지방관들은 이미 부패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나자 중앙조정은 더 강하게 세금을 독촉했습니다. 이것이 원종과 애노의 난을 촉발한 실제 구조적 원인이었습니다. 반란은 한 곳에서 시작됐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각지의 호족들이 이 혼란을 틈타 독자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족이란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들로 성을 쌓고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신라 조정의 명령은 더 이상 지방까지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가 말하는 것과 다른 후삼국 시대의 실상입니다. 후삼국의 경쟁은 단순히 영웅 2명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호족 세력이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어떤 호족은 신뢰, 어떤 호족은 견훤에, 어떤 이는 군계에 붙었죠. 이 선택이 이후 고려 건국의 기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왕건이라는 인물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손각 호족 왕룡의 아들로 일찍부터 군사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군계의 세력이 커지자 왕건의 아버지 왕룡은 군계에게 귀부했습니다. 왕건은 군계 밑에서 수군을 이끌며 서남해 연안을 차례로 장악했습니다. 특히 나주 일대를 확보한 것은 이후 왕건에게 결정적 전략 거점이 됩니다. 왕건이 전장을 누비는 동안 군계는 점점 폭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군계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신하들의 마음을 읽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경전을 신하들이 비판하자 쇠몽둥이로 처형을 명했습니다. 심지어 왕후와 2 아들까지 역모 혐의를 씌워 직접 처형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하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홍유, 배형영, 신순겸, 복지겸 4장수가 왕건을 새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왕건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왕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고려가 건국됩니다. 서기 918년의 일이었습니다. 쫓겨난 군계는 민가에서 숨어 지내다 백성들에게 살해당했다고 전합니다. 왕건이 쓴 고려는 신라 후백제와 함께 후삼국의 한 축이 됐습니다. 견훤의 후백제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신라를 압박하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서기 927년 견훤은 신라 금성을 기습해 경혜왕을 죽이기에 이릅니다. 이 충격은 남은 신라 지배층이 고려로 기울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왕건은 직접 구원군을 이끌었지만 공산 전투에서 견훤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신순겸이 왕건 대신 죽어 목숨으로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왕건은 고창 전투에서 이겨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고창 승리 이후 경상도 지역 호족들이 줄줄이 고려로 귀부했습니다. 후백제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견훤과 아들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견훤이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주려 하자 장남 싱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싱엄은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견훤 본인이 고려에 투항했습니다. 왕건은 견훤을 상부라 높여 부르며 예우를 다했습니다. 사료에 남은 기록입니다. 견훤을 잃은 후백제는 구심점이 무너졌고 민심도 빠르게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도 스스로 왕건 앞에 나라를 바쳤습니다. 천년 신라가 피 한 방울 없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려군은 1, 2천에서 후백제 싱엄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싱엄은 항복했고 후삼국은 고려의 통일로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호족들이 흩어져 각자 살 길을 찾던 혼란이 반세기 만에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진성여왕의 실정에서 시작된 이 긴 혼란은 결국 새 나라를 불러냈습니다. 신라 천년의 기틀 위에서 고려는 또 다른 500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호족의 시대가 끝난 자리에 중앙집권의 새 질서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피 한 방울 없이 나라를 넘깁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